음, 완벽하게 계획한 게 아니라서 명백한 허점이 있는 건 아닐까요? 맞아요. 정한성 씨가 이혼 뒤 집을 나간 건 몇 달 전이지만 딸이 위독해진 건 지난달이에요. 나수양 씨가 정말로 복수를 계획했다 하더라도 지금 이 타이밍은 아닐 거예요. 비용 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이것 좀 봐요. 네. 그래서 금전적 분쟁은 없었을 거예요. 이 정도 돈이면 당분간 치료비도 충분했을 테니까요. 서두를 것 없어요. 여기 오기 전에 미림시 시립병원에 가봤는데 나수양 씨의 딸이 그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아직이요. 제가 만난 사람은 나수양 씨가 고용한 간병인이었어요. 간병인의 진술도 나수양 씨 진술과 거의 같아요. 자주 병원에서 딸을 간호했는데 세심하고 인내심이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간병인이 조금 이상하게 여겼던 건 나수양 씨가 가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긴장하고 회피하는 듯한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네요. 엄 반장님께 물어봤는데 상대가 경계심이 심한 모양이에요. 추적할 수 없게 전부 가상 번호를 사용했대요. 그리고 나수양 씨의 혐의가 워낙 크다 보니 경찰도 다른 사람을 조사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 길이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길로 가면 되죠. 가요. 엄 반장님과 함께 사건 현장에서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해뒀어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심리평가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정한성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당연하죠. 정한성 씨의 딸은 어릴 때부터 몸이 좋지 않았어요. 거의 병원에서 크다시피 해서 그 부부도 자주 봤죠. 병원 환자들이 하간호사를 높이 평가하더군요. 모두를 잘 보살피는 좋은 간호사라고요. 하간호사 기준에서 정한성 씨가 딸을 어떻게 대한 것 같나요? 윤 선생님이 정한성 씨 딸 이름도 아세요? 네.
인연이 좀 있는 사이라. 정한성 씨는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말수도 적고 아내와 딸한테 무척 잘해줬죠. 딱 한 번 사람들 앞에서 불같이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건 그랬죠? 태양이가 몰래 병실에 들어와 정한성 씨 외투에서 돈을 훔친 적이 있거든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었지만 경찰에 신고는 안 해서 어떤 기록도 남지 않았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기 전에 묻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왜 백은우 씨에게 의뢰한 거죠? 재판이 불리해질 거란 걸 알고 있었나요? 윤 선생님, 만일 제가 그분께 변호를 부탁할 정도로 돈이 많았더라면 밤낮으로 일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백 변호사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응? 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윤 교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저를 위해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네? 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전 지금쯤 아직 갇혀 있었을 거예요. 그까짓 장난 가지고 거기 변호사들은 죄다 일 버리는 거 좋아한다니까요. 전 모르는 일입니다. 볼 일이 있어 오는 길에 들른 겁니다.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건 상대가 추궁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니었다면 이렇게 쉽게 풀려나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리고 너무 안심하지는 마세요. 학장님도 아셨으니 퇴학당하지 않기만을 빌어야 할 겁니다. 학장님이라면 윤 교수님이 절 위해 학장님까지 뵈러 가신 건가요? 그쪽을 위해서요? 윤 교수님, 저는 알아요. 더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윤 교수님! 휴대폰 배터리가 나갔는데 돈도 한 푼 없거든요. 가시는 길에 저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쪽으로 안 가요. 네? 아직 어디로 가는지 묻지도 않으셨... 지하철을 타면 어디든 갈 수 있겠죠. 참, 며칠 전에 테미스 변호사 사무소에서 장난쳤을 때가 몇 살이었죠? 네? 21살이요. 왜 그러세요, 교수님? 알면 됐어요. 창피한 줄 아세요. 네. 자물쇠도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서 부순 거예요. 구체적인 사인은 부검 결과를 기다려야 알겠지만 1차 현장 검증 결과로는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문서 파일에서 찾은 건데 한번 보시죠. 사례가 포함되어 있어서 사고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건강보험과는 다릅니다. 백은호 씨, 지금 의뢰인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에요. 두 분을 믿지만 그래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조사는 괜찮지만 사실을 왜곡하려 하지는 말아주세요. 걱정 마세요, 엄 반장님. 법 앞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건 증거뿐이니까요. 그 누구도 누명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의뢰인인 만큼 더더욱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네, 창문은 밖에서 잠겨 있었어요. 하지만 열려 있었다고 해도 난간 틈이 너무 좁아서 사람이 나갈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게다가 너무 외져서 큰 소리로 구조 요청을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 확인했었는데 옆 지하실이랑 연결된 관이에요. 거긴 오래전부터 막혀 있었고요. 경찰관님, 창문이 밖에서 잠겨 있던 거면 자물쇠에 지문이 남아 있었나요? 아무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일부러 지은 것일 수도 있지만 얼마 전에 이 지역에 큰 비가 몇 차례 와서 빗물에 씻겨 나간 것일 수도 있어요. 나수양 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그 부적은 어디에서 발견된 거죠? 정환성 씨의 기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맞을 거예요. 양식이나 글자가 제가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해요. 네. 현재로서는 나수양 씨를 지목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자백은 그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에요. 그 전화 잊지 마세요. 이 사건에 제3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합의서에 의하면 정한성 씨는 생체 신호 모니터링 팔찌도 받았다네요. 아마 이것 때문이 아닐까요? 네, 장기 이식에는 골든타임이 있어요. 이 팔찌는 착용자의 생체 신호를 상시 확인할 수 있고 착용자가 사망하면 곧바로 관련 기관에 보고돼요. 하지만 보통 독거노인들이 이런 팔찌를 받아요. 장기 기증과 함께 사후 관리까지 해주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경찰관님, 사건 현장의 최초 발견자가 장기 기증 기관의 담당자라는 말씀이시죠? 네, 기관 담당자의 신고 전화를 받고 문을 따고 들어온 거예요.
정한성 씨가 발견되었을 때 10손가락 모두 끝이 닳아 있었어요. 감정 결과 문에 생긴 흔적 중 일부는 정한성 씨 본인이 긁어서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은 안에서도 밖에서도 잠기는 건가요? 네, 현장은 잠긴 상태로 처음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열쇠는 못 찾았는데 아마 범인이 처리한 듯합니다. 네, 맞아요. 약물 연구 데이터에 관한 기록이네요. 자세한 건 전문가가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엄 반장님, 경찰 측에서는 이 문서를 분석해 봤나요? 아직 그럴 계획은 없어요. 현재 금난 계곡 연구센터를 가리키는 증거가 없습니다. 저희도 정한성 씨 이직 상황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서로 협의하에 이직을 결심했더군요. 이직한 이유가 뭐였나요? 아픈 딸을 간병하느라 일을 할 수 없다고 한 모양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이런 초는 적어도 6시간 정도는 태울 수 있으니까. 이곳에 갇히면 생체 리듬도 엉망이 되겠지만 공포에 잠식돼서 특히 밤엔 제정신을 유지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이 가설대로라면 그 초는 아마 하룻밤 동안 내내 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기억해요? 인간이 물 없이 살 수 있는 시간은 7일이에요. 자세한 건 부검 결과를 봐야겠죠. 방금은 저희의 가설일 뿐이고 정한성 씨가 하루에 1개 이상을 태웠을 수도 있으니 심지어 이 초를 조명 대신 썼는지도 아직 미지수예요. 일리가 있네요. 상황은 대충 아시겠죠? 전 조사해야 할 게 남아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변호사님들도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일찍 들어가세요. 별 말씀을요. 저도 진범을 찾아내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
머리 좀 식혀요. 아니요, 매콤한 기름 맛이에요. 얼마 전 직원이 아메리카노보다 잠이 더 잘 깬다고 추천을 해줘서 한번 사봤어요. 네, 처음엔 맛이 이상하다 싶었는데 먹다 보니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게다가 매운 것도 통증의 일종이잖아요. 자극되는 순간 확실히 잠이 깨서 집중이 돼요. 아, 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니까 먹기 싫으면 안 먹어도 괜찮아요. 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이상한 행동들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정보로는 나수양 씨의 생각이나 범죄 사실 여부를 떠나서 적어도 정한성 씨 입장에서 나수양 씨는 경계할 대상이 아니에요. 맞아요. 강제로 작성한 합의서라고 해도 원한을 품은 건 나수양 씨가 아니라 정한성 씨였을 거예요. 만약 정말 나수양 씨를 원망하거나 경계하고 있었다면 보험 수익자로 적지 않았겠죠. 이렇게 돌려서 지목할 필요는 없었을 거예요. 정한성 씨 성격상 목숨의 위협을 느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가 언제 그를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었다면요. 그의 예감이 틀리지 않았네요. 이 지하실은 분명 누군가가 훼손한 흔적이 있어요. 이상하네요. 맞아요. 호흡 곤란이 올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불편했을 거예요. 정한성 씨가 아무리 어둠을 무서워한다 해도 본인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칠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서 잠기는 창문이라 정한성 씨를 제외한 누구라도 언제든지 창문을 잠글 수 있었을 거예요. 경찰이 현장을 발견했을 때 창문이 잠겨 있던 것도 설명되고요. 범행 동기가 충분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나수양 씨의 범행 수법도 말이 되지 않아요. 세상에 귀신의 저주 같은 건 없어요. 꿍꿍이를 품은 사람들만 가득할 뿐이죠. 부적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기억나요? 전에 정한성 씨의 사인을 탈수라고 추측했던 거요. 사람은 죽음에 임박하면 환각이 생길 수 있어요. 이때 손에 잡히는 게 뭐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죠. 아니에요. 그저 가벼운 추측이죠. 기억해요. 변호사로서 우리는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고하는 법을 유지해야 해요.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고요. 설령 그게 본인의 의뢰인이라도요. 걱정 말아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부적 하나 때문에 일이 일어난다면 전 이미 여기에 없었을 거예요. 다행이네요. 가요. 여기 계속 있어봤자 진전이 없을 것 같네요.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에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죠. 나수양 씨 사건이 퍼지고 부적을 받았던 사람들이 피해자 연맹을 만들었어요. 이건 단체 채팅방에서 출연한 일부 회원 리스트고요. 네. 여기에 있을 거란 보장은 없지만 나수양 씨 인맥이 넓은 편은 아니라 일단 이렇게라도 돌파구를 찾아야 해요. 게다가 이 사람들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을 수도 있죠. 이 사람부터 시작하죠. 전에 유신우 씨가 화인의 대표로 참석한 파티에서 습격당한 일은 알고 있겠죠. 이 허명준이라는 사람이 그때 습격한 범인이었어요. 귀신이니 뭐니 하더니 역시 사기꾼이었구나. 옛날에 나수양이 사주로 사기를 치는 바람에 많은 사람과 갈등이 있었고 옛 이웃들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부분 사적으로 합의를 봐서 범죄 기록이 남아있진 않았을 겁니다. 합의금을 내고도 사기를 친다고요? 전 봐주는 게 취미래요? 아니요, 작은 도련님. 합의금은 정한성이 몰래 내준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한 뒤 나수양은 점술 사업을 이어가지 않았는데 아마 손을 씻은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복귀한 건가요? 딱히 쓸모있는 정보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까 누나에게 전달해줘요. 직접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까? 우리 둘 중에 누가 유 본부장이죠? 죄송합니다, 작은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특별히... 너무 티나게 하기 싫어서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나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전에 습격했던 허명준이라는 사람을 조사하고 싶으신 건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나수양이 그의 사주를 봐준 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내가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요. 추궁하지 않는다고 넘어간다는 건 아니에요.
그 점에 관해서 미처 보고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허명준이 한 달 전에 노아 심리건강 연구센터에 간 적이 있는데 왜 그래요? 작은 도련님, 허명준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경찰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바로 감옥에 보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고를 당했다는 거죠? 방금 허명준이 사망했습니다. 허명준일까요? 오지 마. 오지 마. 날 보내줘. 제발 날 용서해줘. 왔다! 경찰이 드디어 왔어요! 빨리 어떻게 좀 해봐요! 어머! 큰일이야! 다들 비켜요! 빨리요! 맞지 않게 조심해요! 보지 마요. 볼 필요 없어요. 말했잖아요. 보지 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떨어졌으니 가망 없겠어. 아이고 세상에나. 미안해요. 말투가 좀 날카로웠죠. 일단 돌아가요. 여긴 경찰에게 맡기죠. 제가 이 사건을 너무 쉽게 생각했나 보네요. 여보세요? 접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말씀대로 하은설 씨 변호를 맡았고
불순한 의도를 품은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법이 허용하는 선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래하는 걸로 하죠. 저도 부탁드릴 것이 있으니. 그 경매장의 초대장을 원합니다. 아직 가지고 계신다면 제게 주시죠. 네, 압니다.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건 압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경매는 내일 저녁부터로 알고 있는데. 네, 오후에 사람 보내서 빨리 보내주시면 늦지 않을 겁니다. 그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셨네요. 백 변호사님은 같이 안 오셨나요? 오늘 오전 나수양 씨가 갑자기 자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말을 바꾸면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했어요. 열쇠예요. 전에 살던 집 근처 화단에 묻어두었는데 나수양 씨가 제공한 위치에서 찾아냈어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정한성 씨가 살해당한 그 지하실 열쇠입니다. 나수양 씨에 의하면 열쇠에 범인의 지문이 남아있어서 부서에 맡겼으니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건 직접 여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왜냐고요? 이 사건 배후의 진범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수법도 꽤 특이하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범을 잡기 어려울 거예요. 네? 처음에 범인을 잡지 못했다면 현재 상황상 사고사로 처리될 게 뻔하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엉뚱한 사람을 체포했다는 것이 밝혀지면 사람들에게 해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진범을 찾아야 하죠. 변호사님, 지금까지 조사하시면서 의심스러운 구석도 발견하셨죠? 저랑 제 남편 사이에 특별한 갈등은 없었어요. 이혼은 조금 갑작스러웠고 어이없었죠. 보험이요? 그이에 대해 이야기한 건 대부분 사실이에요. 정말 겁쟁이지만. 그런 성격 때문에 누군가를 해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처음엔 생각하지 못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제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고 거짓말했고, 전 그대로 믿었죠.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땐 이미 증발해버려서 연락조차 되지 않았고요. 그 일을 찾으려고 조사까지 해봤어요. 하지만 전 무식하고 똑똑하지도 못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기 전까진요. 네. 남편이 조사하면 안 되는 걸 조사하는 바람에 일이 났다고 했어요. 상대가 너무 강해서 사건이 은폐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키워야 한다고 했고요. 저는 원래 점쟁이로 유명했으니 그가 말한 대로 죄를 뒤집어 쓰고 관심을 유도했죠. 그때 갑자기 변호해달라고 협박한 것도 당신들이 기사에 나온 적도 있으니 여론의 시선을 끌 수 있기 때문이었고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대포폰에 음성 변조기까지 써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이가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길 잃은 양처럼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을 거예요. 네. 그 전화의 지시에 따라서 남편 컴퓨터에서 미처 지우지 못한 일기를 발견했죠. 암시장 약물에 대한 검색 기록이 많았어요. 폭로할 생각이었거든요. 네. 전화 속 그 사람이 그건 원래 수많은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라 복용 후 대부분이 심각한 부작용을 겪게 돼서 결국은 죽는데요. 처음엔 조금 의심스러웠죠. 겁이 많은 사람이니 이런 일에 나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느낌은 마치 조금 부적절한 비유겠지만 마치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 사람은 엄청 온화한 말투로 제게 진실을 알아내도록 유도했어요. 제가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을 때 마치 구세주처럼 나타난 거죠. 게다가 그 사람은 제 딸의 상황에도 관심을 가졌어요.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사회생활을 꽤나 오래 했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죠. 하지만 그의 말투는 전혀 빈말이 아니었고 마치 진심인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말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요. 솔직히 지금도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사람 말을 믿고 싶어요. 맞아요. 전화한 사람이 그 지하실 열쇠에 진범의 지문이 묻어있다고 했어요. 게다가 열쇠가 없더라도 현재 있는 증거물로는 제가 유죄로 인정받기 어려울 거라고 했죠. 네. 증거물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장갑을 꼈기 때문에 제 지문이 검출될 일은 없어요. 제가 직접 가지러 갔어요. 이 열쇠는
지하실 밖 창문 근처 풀숲에서 찾은 거예요. 네, 구체적인 위치도 그 사람이 전화로 알려줬어요. 네, 맞아요. 있었어요. 그이가 혼자 외롭게 누워있지 않길 바랬어요. 죽어도 그 지하실에 갇혀있지 않았으면 했죠. 하지만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사건 현장을 망가뜨릴 것 같았거든요. 공구대 같아 보이는 탁자 옆에요. 네, 제가 닫았어요. 원래는 그냥 전화로 지시받은 대로 부적을 지하실 안에 던지려고만 했어요. 전부터 저는 점을 봐주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경찰이 제일 먼저 제게 올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냄새가 창문에서 나더라고요. 그때 전 점을 보기 시작했지만 아무런 영향도 없었어요. 전화 속 그 사람은 며칠 뒤에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죠. 주변에 가끔 젊은 사람들이 탐험을 하러 와요. 이상한 냄새에 이끌려오지 않도록 창문을 닫았죠. 맞아요. 세상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 이목을 끌 수 없을 테니까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진범을 찾기 위해 저주를 이용했어요. 네. 모든 행동은 그가 시켜서 한 거예요. 암시장 약물 구매자 리스트였어요. 제 남편이 이전에 조사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본인은 제 남편과 같은 목적을 가진 동료라고 했어요. 맞아요. 전화 속 그 사람이 그들에 대해 미리 알려줘서 성공률이 꽤 높았죠. 네. 처음 남편의 시체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부터 그 사람과 계획하고 있었어요. 네.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경고를 해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사실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제 남편이 너무 티를 내는 바람에 타깃이 됐고 행방불명이 된 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도 돌려서 말하는 식으로 그들에게 경고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주가 되고 점점 더 많은 소문이 났죠. 그래서 남편의 시체가 발견됐을 때 그 사람은 이 소문을 이용해 판을 키운 거예요.
나수양 씨, 경찰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협조해 주시죠. 감정 결과 그 열쇠에는 어떠한 지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중요한 증거물을 은닉했기 때문에 현재 유일한 유력 용의자로 재신문을 받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럴 리가. 그 사람이 전화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요. 그가 살아있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다 헛소리라고요. 분명 냄새가 났어요. 그건 분명 시체 썩는 냄새였어요. 살아있었을 리가.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만 들어가시죠. 점점 백 변호사님을 닮아가시네요. 오늘 같이 왔다면 좋아하셨겠어요. 여보.